이 정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불편한 증상을 유발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합병증을 일으키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지면 합병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심해지면 그 식도 부위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궤양이 악화되면 우리 상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낫다 보면 이 상처가 오므라들죠. 그러면 그 오므라들면서 이 식도가 좁아질 수도 있고 또 아주 드문 경우인데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또 다른 식도가 조금 변환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뭐 1%도 안 되는 경우이지만 식도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긴다가 아니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정의는 요 경도에 아주 경미한 증상이 일주일에 2번 있거나 혹은 조금 더 심한 증상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있을 때를 이걸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이 구강에 있다가 인두부를 통해서 이제 식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내려가는 시간은 짧습니다. 짧고 식도로 내려간 다음에는 이제 위로 들어가죠, 그죠? 지금 음식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우리가 식도하고 위 사이에는 우리 항문에 관략근이 변이 안 나오도록 관략근이 있듯이 저렇게 지금 저 부분이죠, 그죠? 관략근이 있습니다. 저 관략근의 의미는 음식이 이 위로 내려갔을 때 다시 그 식도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게 꽉 묶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위식도 역류질환에는 저 관략근이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꽤 됩니다. 지금 이제 음식이 그 위로 내려오면 위에서 이 위벽에 저렇게 육모털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샘 이런 데서 이제 위산을 분비를 해냅니다. 위산을 분비를 해내는 것은 우리 유승정 스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위산을 분비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이 인체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위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심한 사람들은 위산이 저렇게 분비가 많아서 지금 식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식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 이 가슴이 쓰리고 뭐가 있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형적인 증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증상이죠. 그런 것은 이 가슴 한복판이 따갑다, 쓰리다, 또 가슴 가운데가 타는 듯하고 뭐 뜨겁다 이런 사람이 있고 목구멍이나 입으로 쓴물이 올라온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또 비전형적인 증상 다른 분들 아주 많은 사람 외에 또 일부 분들은 이 아픈 사람도 있고 음식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이 세 번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꽤 많이 늘어나죠. 목에 뭔가 걸려있다, 붙어있다. 목에 뭐 붙어있는 것 같은데 목에 뭐 이상이 있는데 이비인후과를 가도 못 찾아주고 내과에서도 없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가래가 붙어있다 그러죠. 그죠? 가래가 붙어있어서 이 가래 좀 떼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자기는 노상 가래를 뱉어내는데 하얀 가래가 나온다고 하얀 가래를 계속 뱉어낸다 그러신 분도 있고 목에 이 붙어있다는 호소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걸 참 고치는 게 쉽지는 않으신 것 같고 그 때문에 저한테도 오고 딴 병원에 또 유명한 선생님한테도 가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니는 환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 목이 간질가거나 하거나 목이 쉰다. 목이 쉬어서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헛기침을 해서 목에 뭘 떼내기 위해서 뭐가 붙어 있는 것 같고 또 목이 쉬어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명치 아래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화끈거린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여러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느냐 그러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뭐 한
10%, 15%. 우리나라에도 한 10%, 15%니까 여기 계신 분 10명 모아놓으면 한두 분 정도는 이런 병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10명 세워놓으면 1명이나 한 2명 정도는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것 같고, 지금 2016년도부터 20년간 보면 지금 자꾸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납니다. 왜 식도염이 생기는가 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식도하고 위하고 사이에 이 관략근이 있습니다. 관략근이. 이게 음식이 내려갔을 때 위에서 식도로 다시 음식이나 위산이 올라가는 거, 역류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요 관략근이 있어서 여기 꽉, 이게 음식 먹은 다음에는 꽉 이게 잠겨 있어야 돼요. 잠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운동을 해서 이 음식을 이 가루로 내서 십이장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이 관략근이 꽉 쥐겨 있지는 못하고 이완되는 거, 이게 느슨해진단 말이죠. 우리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일부분은 친구한테는 이야기를 못해도 이 길 가는데 이 항문이 좀 힘이 없어서 이 시술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항문에 있는 관략근도 마찬가지고, 식도하고 위하고 사이에 있는 저관략근도 또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런 분들이 잘 역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식도열공 탈장,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영어로는 허니아라는 말도 알고, 탈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식도는 요 가슴 부위에 있어야 되고, 위는 배 부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횡격막이라고 우리 숨 쉬는데 필요한 횡격막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부분의 점막이 이 가슴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땡겨 올라가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위가 배에 있어야 되는데 가슴 쪽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탈장이 생겨 올라가니까 증상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가 가슴이 쓰리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인은 이 관략근이 풀어지는 경우, 그리고 저렇게 탈장이 있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저렇게 요 노란 것과 같이 요 중간 그림에 요 윗부분이 식도, 아랫부분이 위인데, 저렇게 이 횡격막 사이로 해서 위가 저렇게 놓여 있어야 되는데, 탈장이 생겨버리면 위 부분이 이 가슴 위로 올라가거든요. 내시경 하다 보면 저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분들도 이 위식도 역류 질환, 그러니까 식도염의 원인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은 어떤 사람한테 잘 생기는가? 예, 좀 안 좋은 분 다 나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술 드시는 분, 흡연하시는 분, 또 임신했을 때, 또 비만이신 분. 비만, 이 살이 찌면 복압이 올라가지고, 그죠? 복압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음식물이 역류를 하기가 쉽고, 또 이 위산도 올라가기 쉬워서 위산이 올라가는 쉬운 이런 상태들이죠. 저런 상태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기고, 또 맨 밑에 보면 하부식도 관략근, 아까 계속 관략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느슨하게 풀어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약물도 될 수 있고 식품도 될 수 있고, 커피, 탄산음료, 튀김, 기름진 음식, 초콜릿, 케찹, 머스타드, 그 다음에 진통소염제, 이렇게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먹을 게 없죠, 그죠?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먹고 아플 수도 있고, 또 저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지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지 않고 잘 지내실 수가 있고, 요 밑에 있는 음식들은 또 우리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그걸 악화시키는 약물들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죠? 몸에 안 좋은 거는 좀 더 뻔한 이야기를 뻔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런 걸 잘 못하죠. 그죠?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증상이 계속 있을 때, 흔히,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저런 증상만으로도 환자분이 호소하실 때 저희들이 진단을 내리고 약물을 듭니다.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오셨을 때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승정 교수님도 경고증상이라고 했었는데
비슷하죠. 그래, 역류성 식도염 같은데 의사가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 우리 환자분들 오시는데 뭐 다른 증상은 비슷한데 이 밑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땀병일 수도 있다. 다른 병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게 환자분이 구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출혈을 하는 경우, 출혈은 이제 진짜 피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이제 변이 새까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이 새까만 사람들, 이런 또 출혈이 의심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음식을 삼키는데 실제로 이 음식이 어디 걸려서 진짜 음식 뭐 물을 먹어도 걸리고 뭐 그래서 한참 참았다가 또 먹고 참았다가 또 먹고 그런 분들, 그리고 피 검사를 할 때 빈혈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가슴 아픈 사람, 그다음에 종괴 뭐 이 증상하고 전 헷갈리죠, 그죠? 목에 뭐가 걸린다,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흔히 내시경이나 피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다 비슷한데 아까 우리 유승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중에도 저런 증상이 많이 겹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셔갖고 검사를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검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내시경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실시하는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에 보면 뭐 하얗고 뻘건 게 하나 보이죠, 그죠? 그 아랫부분이 식도고, 조금 윗부분이 위인데, 요 사이에, 이 화면이 밝아서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 사이에 저 빨갛게 뭐가 보입니다. 저게 이제 식도염입니다. 식도염이 생겨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식도염을 쉽게 A, B, C, D로 이렇게 나눠보면 방금 보신 게 A입니다. A인데 저렇게 빨간 길을 볼록볼록 보이는데 저게 이제 염증이거든요. 저 염증이 저렇게 한 식도하고 위 사이 한 5mm 정도, 그 정도 보일 때를 제일 경한 거, 제일 약한 겁니다. A라 그러고. 저기 올라오는 게 오른쪽에 B 보면 저기 이제 좀 많이 올라옵니다. 한 1, 2cm 올라오면 이제 A보다 좀 심한 거죠. 그래서 B라 그러고. 요 CD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내시경을 해갖고 막 본인은 아파 죽는다고 난리를 해도 A, B가 대부분이거든요. C는 보시다시피 막 해지고 한 게 이렇게 요 A, B는 줄로 올라가 있는데 C는 이래 여러 개가 막 합쳐져서 저런 모양으로 저래 보이고, D는 더 심해져 갖고 이제 아까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더 심해지면서 뭐 교양이 생기거나 이 식도가 이제 좁아질 때 그런 D로 하는데,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아주 경한 A나 B입니다. 그래서 오셔갖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아까 탈장이죠, 탈장 내시경을 보면 저렇게 지금 위 부분이 식도로 이제 기어 올라가 있는, 기어 올라가지는 않죠, 그냥 올라가는 저런 부분이 이제 보일 때 이런 분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병원에 가면 이런 검사를 합니다. 실제로 그 위에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가 보기 위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코에 이제 줄을 꽂아서 우리 센서, 탐침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식도 밑에다 바로 위쪽에 식도에다 붙여 놓는 거죠. 그래갖고 위산이 올라오면 그 센서가 이제 우리 산도를 알칼리냐 산이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걸 해서 실제로 올라오는가, 저렇게 요 위하고 식도 사이에 저걸 붙여서 실제로 하는 검사인데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해라고 권유를 하면 막 겁나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옆에 맨 왼쪽에 보면 8642 숫자가 있죠, 그죠? 숫자가 있는데 이제 저게 이제 2, 4로 갈수록 이제 산이고 4위로 올라가면 이제 알칼리인데
대부분은 보면 저 4에서 8 사이에 있는데 일부가 2, 4 떨어지죠. 그죠? 저거는 지금 식도 부분이 산이 올라와서 저렇게 우리 식도에 이제 산이 나와서 저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식도 산도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는 외래에서 그냥 저희 의사 선생이 그냥 처방을 아까 우리 유승정 스님도 이야기했지만 산을 줄여주는 여러분들도 이름 요즘 워낙 많이 쓰는 PPI라는 거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투여를 해봅니다. 그냥 양성자 펌프 억제제 검사라고 그러는데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한 2주간 줘봐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묻고 나니까 이게 내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맞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식도 산도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약을 주고 한 2주간 줘보고 환자가 괜찮다 그러면 그냥 병이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줘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전에 한국이 지금 잘 산다고 할 수도 있는데 못 살 때는 암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990년대에 레전트를 했는데 전공의를 했었는데 90년대에는 대부분의 위암 환자가 50대였거든요. 50대였고 그때는 60대, 70대 분들은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는 60대, 70대 분들은 수술 잘 안 했어요. 왜냐면 90년대에는 60, 70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야 될 분이거든요. 50대 분은 열심히 치료를 해드리고 60대, 70대 분은 집에 가서 쉬십시오. 이래 했는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죠. 요즘은 이제 2023년인데 2022년도에 제가 위암 수술을 80대 분들도 위암 수술을 보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사시고 그분들 앞으로 한 10년 이상 사실 것 같아서 50대 분이 아니라 80대 분들까지 이제 수술을 하고 있죠. 그래 저희들 수명이 한 50년 늘어났습니다. 그죠? 최근에 보면 90세 분이 수술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해운대 백병원에서 지난해에 96세인가 98세 분이 위암 수술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 30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죠?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진짜 문제였는데 이제는 다들 오래 사시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사는가. 우리 외래 오시는 88 되신 할머니가 오늘도 저한테 그럽니다. 지교수 내가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오늘 안 아프게 해둬라. 내일 죽어도 좋다. 그런데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삶의 질이 문제죠. 그래서 이 삶의 질이 사람들이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사는 것도 오래 살지만 편하게 살자. 그게 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아까 말한 기능성 소화불량증 혹은 위식도 역류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막 아프고 괴롭고 그러니까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당장 죽어도 좋은데 오늘은 편하게 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기능성 질환 이 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게 되고 또 약을 통해서 좀 더 편한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죽는 사람도 없고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죽는 분들은 없는데 이런 삶의 질의 문제 때문에 또 그렇고 4번의 생산적 측면 보면 또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또 역류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새벽에 막 괴로워서 깨거든 잠을 깨서 또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수면 장애 때문에 또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병들이 조금 좀 중요하게 되고 밑에 합병증 때문에도 하게 됩니다. 이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능성 소화불량증에도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것이 조금 좋은 쪽으로는 됐는데
우리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병을 다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생활 습관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은, 계속 노는 이야기죠. 그죠? 이제 피해야 될 게 지방이 많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 그 다음에 신음식, 탄산음료, 커피, 카페인, 술, 담배, 스트레스, 체중 조절, 수면, 자세. 세계건강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량이 5g이 채 안 되거든요. 요 차 스푼 하나가 채 안 되는데 1일에 요 5mg이죠. 5mg 이하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을 때도 소금 찍어 먹고, 소금도 소금 찍어 넣고, 국을 먹어도 소금 또 넣어 먹고, 거기다 후추 넣어 먹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 하루 5mg 이하로 먹어야 되는데 하루 한 20mg, 30mg 먹는 사람이 흔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유발하는 거 외에도 또 위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음식들 다 조심하셔야 되고, 수면 자세, 여기 만약에 위식도 역류 질환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베개를 높여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베개를 높여가 주무시는 게 아무래도 역류하는 게 조금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무실 때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있으신 분은 이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왼쪽을 바닥에 두셔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내싱을 해보면 위에서 식도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왼쪽으로, 모로 누워 자는 게 결코 고난하지는 않는데, 누워 주무실 때 왼쪽을 바닥에 두고 이래 주무시면 조금 도움이 되고, 오른쪽으로 주무시면 악화됩니다. 그래서 조금 베개를 높이가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주무시는 게 왼쪽으로 또 해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7번째 보면 우리 체중 조절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체중 조절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방 10계명입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식하지 말고 소식을 자주 하십시오.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야식을 하지 마십시오.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술, 담배, 기름진 음식, 커피, 홍차, 초콜릿, 박하 등을 삼가하십시오.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엎드려 주무시지 마십시오.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신과일 주스, 탄산음료, 토마토 등을 피하십시오. 비만한 사람은 체중을 줄이세요. 복부 압력을 높이는 몸에 조이는 옷은 피해 주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몸을 구부리는 동작은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식후에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예방 10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는 우리 위식도 역류 질환의 주된 치료이고요. 대부분의 치료를 우리 의원 다니시면 PPI,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승정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새로운 약인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PCAB라는 약도 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타민 수용제 기량제, 말이 어렵습니다.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저런 문제, 제산제 점막 보호제 혹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위산에 위에서 식도로 역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산을 줄여주면 이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위산을 분비를 억제하는 약들이 저런 것이 되고, 이 위산 분비 억제에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것이 가장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기존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저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식전에 드셔야 됩니다. 식전에. 식후에 먹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식전에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즘 나온 또 아까 말씀드린 칼륨 경쟁적 억제제, 그것은 또 식후에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계신 분 중에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아마 PPI들 본인 드시고 있는 이름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약들이 대부분이 식전에 드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효과가 불충분하는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먹을 수도 있고, 또한
이 또 한 가지 제재에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양성제 펌프 억제제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가 안 되면 또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전문적인 거라서 좀 그런데 피캡이 약이 좀 좋다는 걸 하는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주시기 바라고, 또 이 히스타민 수용성 기량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PPI를 양성제 펌프 억제제를 드셨는데도 야간에 밤에 막 또 이 위산이 또 올라와서 새벽에 깨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PPI를 먹고 양성제 펌프 억제제를 먹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이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산제가 제일 빠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앞에 말씀드린 약들은 약을 먹고 이 약들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돼서 피를 통해서 다시 빙글빙글 돌아서 효과를 내는 반면에 제산제는 먹으면 바로 오는 위산을 중화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제산제가 제일 빠르고 이 위산을 중화시키는 작용이기 때문에 빠르고 위산의 산도를 낮춰갖고 통증을 억제시키고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장 운동 촉진제는 우리 먹으면 아무래도 운동을 촉진하니까 뭐 일부 식도의 운동을 시켜서 우리 역류된 위산을 또 밑으로 내려보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또 운동 촉진제가 일부 환자에 있어서 양성제 펌프를 투여하는 사람에 있어서 또 효과가 없는 경우에 약을 같이 주어서 보기도 합니다. 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분들이 역시나 이런 기능성 질환 환자들, 기능성 소화불량증도 마찬가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마찬가지고, 환자분들이 무슨 자기는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목에 뭐가 붙어 있는데, 의사들한테 가면 전부 다 돌팔이 같고, 잘 찾아주지도 못하고 막 불안합니다.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또 사용을 해보면 환자분들 중에 일부 환자분들은 이거 먹고 나서 잘 나았다 그러죠. 그죠? 또 우울제, 항불안제를 쓰면 또 명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 중에는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젊으신 분들이 와서 할 때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 완전히 낫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완전히 낫는 방법은 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또 기능성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그 식도 부분을 태워버리죠. 태워서 오히려 또 식도 부분을 좁혀서 관략근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또 내시경으로 관략근을 쪼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치료법은 내시경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될 것 같고, 자주 하는 질문이 이제 우리 가족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암과 관련 있나요? 하면 일단 없습니다. 일단 없는데 일부 환자에서 이 악화되는 경우에 이 발해 식도라는 게 생기고 이제 식도 순환의 원인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드물고 막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목에 이물감이 있는 증상은 위식도 역류 질환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이 이비인후과에 가기도 하고 또 뭐 기침도 하고 목소리가 쉬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이 목에 이물감이 있는 증상은 호소하는 분들이 흔히 있고 또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피곤할 수 있나요? 예, 피곤할 수 있죠. 그죠?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또 새벽에 깰 수도 있고 수면 장애를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다른
딴 걸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주무실 때까지는 다른 것을 먹지 않고 또 식사 후에 한 2~3시간 동안은 자리에 안 눕는 게 좋고 저녁도 가볍게 먹고 주무실 때는 머리 쪽을 높여주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가슴이 아프시다 보니까 또 심장병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심장병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병이 전혀 다른 병이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이냐 안 그러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의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시고 자기 병을 찾으셔야 됩니다. 임신과 위식도 역류 질환이 관계가 있나요? 아까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죠? 임신을 하면 이 임신 나이가 될수록 애가 커지니까 당연히 배가 그래 되고 복압이 증가하게 되어서 위식도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임신 중에는 소량을 자주 하시고 이게 임신한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약들도 쓸 수 있습니다. 술, 담배는 상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술에 또 카페인이 안 좋은 알코올 성분, 담배의 니코틴 성분, 커피도 마찬가지죠. 카페인 성분 이런 것들이 전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프시다 보니까 또 심장병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심장병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병이 전혀 다른 병이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이냐 안 그러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의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시고 자기 병을 찾으셔야 됩니다. 임신과 위식도 역류 질환이 관계가 있나요? 아까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죠? 임신을 하면 임신 나이가 될수록 애가 커지니까 당연히 배가 그래 되고 복압이 증가하게 되어서 위식도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임신 중에는 소량을 자주 하시고 이게 임신한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약들도 쓸 수 있습니다. 술, 담배는 상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술에 또 카페인이 안 좋은 알코올 성분, 담배의 니코틴 성분, 커피도 마찬가지죠. 카페인 성분 이런 것들이 전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커피 이야기는 드렸고요. 예. 흔한 질문은 이 정도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유승정 스님님이 강의를 했는데 재밌게 들으시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외래를 보다 보면 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외래가 바쁘다 보니까 또, 대답을 못 해드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